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정은입니다. 이번 하반기 전망 주제는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산업, 바로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요.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수도권 쪽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반기 전망은 어떠한지 알아볼 거고요. 거기에 최근 PF 새로운 가이드도 나왔는데 이 PF가 건설사와 금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요. 서울의 경우에는 3,482건으로 연초 대비 99.6% 상승했고요. 경기권은 1만 104건으로 연초 대비 76.4% 상승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2,598건으로 연초 대비 86.6%를 기록했죠. 자, 지난 1월 29일에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 저점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 전년 10월 이후부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거래량은 확연히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쭉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떤지 살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교보증권에서는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간 5%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 연초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과 더불어서 총선 이후 규제 완화 및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서 전년 연말 2차 하락세에서 시세 반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인허가 감소가 이어지면서 완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단기간 주택 공급량 감소로 주요 지역 신축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정책 대출을 제외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금리는 4% 이상인데요. 만약 지금과 같은 정책 대출 금리와 낮은 주담대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가 유지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가격 등은 균형 가격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개선 요소까지 발생한다면 가격 반등의 여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 하에 개인의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과연 적합한 수준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금리인지는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주택과 오피스, 상가의 소득 수익률은 2%대 미만인데요. 수급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반등을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 하에 정상 수준의 소비자 금리로 회귀를 가정하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50% 수준의 추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높아진 원자재 가격 그리고 조달금리 등은 고스란히 2024년 분양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분양가는 2024년 4.8% 정도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초저금리 레벨 수준으로 정책대출, 특례대출로 신규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청약 방어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대감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인하하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문점, 한미 기준금리 역전 200bp 수준을 미국 금리 인하 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의문점은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1.2%의 기준금리 수준과 동일한 현재 소비자 부동산 금리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행과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개인대출 규제 강화 효과를 시장에서 무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의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의문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게요.
자, 일단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한미 금리 200bp 수준의 역전차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지라도요. 현재 소비자 금리는요, 지금의 신규 대출 금리 3.9%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1.25%를 적용했던 2022년 초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소비자 금리는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인 가산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경기 대응 완충 자본으로 인해서 은행이랑 금융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파생되는 소비자 대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 내에 최고 대출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6%나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 추가 대출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근거로 단순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 회복에 불씨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저희 당사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PF 리스크까지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우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일단 PF 리스크는 건설사들에게 당연히 치명적입니다. 실제로도 PF 리스크에 유동자금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준공 후 미분양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지금 건설사들은요, 이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원가가 높아졌고요. 미분양이 지금 계속 쌓여가면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5월 9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은요, 27.7%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연초에 계획했던 33만 5,822세대 중에서 9만 2,954세대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 지금 5월 현재 올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요. 연간 아파트 분양 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통 PF 원금 회수 분양 기준을 70%로 보고 있고요. 시공사의 마진 확보 기준을 80%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 관리 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손실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럼 PF 리스크가 금융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에 금융기관 PF 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PF 대출 잔액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이나 저축은행은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그리고 상호금융은 2021년 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의 경우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인 반면 상호금융 그리고 증권 등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사도 업종별로 규모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비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저축은행은 7.09%, 상호금융은 3.97%, 그리고 증권사는 3.68%로 높은 수준이고요. 여신 전문회사는 1.64%, 보험사는 0.74%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개선 방안은 사업장의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 그리고 정리를 추진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30조 원 PF 대출 가운데 약 5에서 10%가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개선 사항은 이렇게 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사업장을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PF 부실이 다 정리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번 정부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 모집이 어려운 지방 중심의 하위 건설사들은 준공 이전 리스크 축소가 어렵기도 하고요.
결국에 부동산 PF도 수요가 살아나고 주택가격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도 사업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수요 회복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본 리포트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부동산 관련 수익률이 안전자산 수익률 대비 역전된 상태이고요. 이 부동산 관련 금리가 시장 금리와 달리 왜곡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간 5% 하락을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해당 리포트는 교보증권 사이트 리서치 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부동산 전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